요즘 아리는 한 드라마를 열심히 챙겨보면서 수험생 시절의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린다고 합니다. 채치할 쌤한테 배웠으면 나도 수학 1등급은 쌉 가능했어. 아니, 너는 피타고라스가 개인 과외를 붙어도 안 돼. 대중문화의 주요 소재가 될 만큼 대한민국의 입시를 향한 열정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망치면 인생 끝나는 건 줄 알았던 대입시험. 오늘의 교양만두는 대한민국 대입시험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광복 이후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학력평가 시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뽑는 대학별고사, 일명 본고사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권한이 모두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온갖 입시 비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대학에 갈 깜냥도 안 되는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병역 특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이 이용되기도 했죠. 게다가 이 본고사의 난이도는 극악의 수준으로 사실상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결국 1982년도부터 본고사가 전면 폐지되고 국가가 주도하는 학력고사로 입시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평하게 아무도 과외를 받지 못하도록 사교육 금지령을 때려버리죠. 자, 그런데 이 학력고사의 시험 과목은 무려 14개였습니다. 시험으로 거의 전 과목이 출제되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이 외우느냐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게 됐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주도형 주입식 교육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당시 학력고사는 단순 암기량 테스트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죠. 여기에 1988년부터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로 운영되면서 수험생들에게 대환장 파티를 선사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력고사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에 의존해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제도였냐면 학력고사 당일에 아무리 시험을 대박 냈더라도 지원한 대학을 번복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에 컨디션 난조로 평소보다 시험에 폭망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 재수를 하게 됐죠. 자, 아무튼 이런 총체적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1994학년도 입시부터는 미국의 SAT를 본따서 만들어진 수능으로 대입시험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첫 수능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총 2번 치러졌고 난이도 조절에도 대실패하면서 욕만 뒤지게 먹고 이듬해에 연 1회 보는 것으로 변경돼 버렸죠. 요즘에는 시험을 치자마자 인터넷에 답안지가 올라오죠. 동급 컷과 경쟁률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도 모두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아날로그적으로 해결했겠죠. 자, 고3 수험생인 만두가 학력고사를 치르기 전에 입학 지원서를 사기 위해서 서점으로 향합니다. 당시에는 입학 지원서를 각 대학의 원서 교부처나 대형 서점에서 판매했는데요. 인기 대학의 지원서는 일찌감치 매진돼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죠. 성적도 충분하고 심지어 지원서를 살 돈이 있어도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던 시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웃돈을 얹어서 원하는 대학의 입학 지원서를 사야 했고 당연히 원서도 대학에 직접 가서 접수해야 했죠. 당시에는 입학 정원이 미달되면 시험 성적과는 관계없이 대학에 합격해버리는 운빨이 오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불꽃 튀는 눈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려드는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지원자들의 접수 현황은 1시간마다 각 대학의 대자보로 업데이트됐죠. 자, 만두는 온 집안 식구들과 인맥을 동원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쫙 파견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업데이트되면 무슨 공작원 마냥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정보를 교환하죠. 접수 마감 10분 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드디어 최후의 결정을 내린 만두는 원서 접수를 위해서 미친듯이 달립니다. 접수처의 출입문은 5시 정각이 되면 칼같이 봉쇄됐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런을 박아야 하죠. 달리기 느려서 1초라도 늦으면 그냥 대학에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숨막히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대망의 합격자 발표날, 만두는 지원한 학교로 찾아가서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적힌 작디 작은 이름들 속에서 매의 눈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아내죠. 지원 절차가 복잡한 만큼 그 시절의 합격은 기쁨이 2배였겠죠.
자,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입에 개진심인 나라입니다. 전 국민과 각 정부의 부처가 수능 날만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수능을 위해서 착착 움직이는데요. 수험생들이 신속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공기업은 출근을 1시간씩 늦추고요. 국방부는 6시에서 8시 사이에 수험장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 이동을 자제시킵니다. 여기에 또 경찰은 시험장 200m 이내로는 대중교통 이외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수험생을 데려다주는 경우라도 200m 밖에서 하차해서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하죠.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1시 10분부터 1시 35분 사이에는 온 나라가 쥐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일단 국토부는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고요. 국방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간 동안에 대포나 사격 등의 소음이 발생하는 훈련은 하지 않도록 통제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수능의 출제위원은 어떻게 선발되는 걸까요? 우선 대학 교수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는데요. 3년 연속 출제를 했거나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렇게 수능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면 시험 한두 달 전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은밀하게 전화가 걸려온답니다. 이들은 행선지를 숨긴 채 비밀 장소로 집결해야 하는데요. 이 비밀 장소에 도착하고 나면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찐 합숙소로 이동하게 되죠. 합숙소의 외벽에는 2m 정도의 펜스가 설치되고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출제위원 외에도 간호사, 의사, 요리사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인원과 보안 요원이 함께 감금되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이곳에서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나 합숙소 내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만 보안 요원 동행 하에 잠깐의 외출이 허용되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 쓰레기도 시험이 끝난 후에 버려지고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보안 요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뒤져서 검수한 후에 버린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 문제는 여러 번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택되는데요. 문제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갈아엎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출제위원끼리 치열하게 경론을 벌이기도 한다죠. 실제로 거의 수능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문제가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24학년도 수능시험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전만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